안녕하세요. 엑셀 실무 제7강 출근기록부 작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런 형태의 문서를 만들어 볼 건데, 그 가로로 좀 긴 문서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 부분에 그 유효성 검사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출근은 동그라미, 지각은 동그라미 2개, 조퇴는 세모 모양 등의 그것들로 구분해서 작성을 할 건데, 그럴 때 유효성 검사를 이용을 해서 빠르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거고, 그 만들어진 값들을 오른쪽 끝에 집계 하기 위해 countIf라는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팁으로 이 부분을 자동으로 나오게 만드는, 지금 2021년 3월 출근기록부인데, 예를 들어서 4월이면 4월이 자동으로 표기되게 한다던가 라는 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고 작성하기 불편하신 분은 제 블로그로 가셔서 제7강 출근기록부 파일 출력하셔서 보시면 학습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여기가 지금 31개의 칸들이 좁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위에 있는 31개의 열을 좁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세워서 좁게 할 것이냐, 그러기에는 세수하기가 좀 불편하죠. 그래서 전체를 모두 같이 줄여놓고 필요한 부분만 넓혀서 사용하는 방법을 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얘를 좀 아래로 내려놓고, 자, 전체 선택. 자, 전체 선택은 이제 모두 잘 아시죠? 전체 선택한 후에 A 옆에 그 경계선 마우스 가져가시고, 네, 줄여줍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살짝 넓히면 되니까 적당하니 줄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행 높이도 어느 정도 넓혀주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들이 저 거의 대부분 가운데 정렬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를 선택한 후에 가운데 정렬, 가운데 맞춤 먼저 눌러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병합이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래쪽이 완성이 되면, 아래쪽 이 부분이 완성이 되면 그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부터 작성을 해보죠. 첫 번째 칸, 비워둔 칸, 그래서 세 번째 3번 행부터 순, 한영키 눌러서 순. 이 가운데 정렬을 내가 안 했나? 한 번 더 눌러줬나 봐요. 자, 그 다음 부서명은 좀 넓어야 되겠죠. 그래서 좀 넓혀서 부서명. 만약에 부서의 명칭이 길다면 더 많이 넓혀주시고, 회사의 그 부서 명칭에 따라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직급도 넓혀서 직급, 그 다음에 성명도 4자, 5자, 긴 분이 계시다면 선택적으로 넓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3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자, 3개의 행 중에 위에서부터 작성하자니 30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1, 2, 3, 4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바로 옆이 아닌 한 칸 아래를 먼저 시작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 작성하시고 오른쪽 아래 모서리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여 채우기를 할 건데 컨트롤을 눌러줘야 일씩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1까지 쭉 잡아 끌어주시고, 자, 그 아래는 요일이 들어가는 거죠. 네, 2021년 3월 1일은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월 써주시고, 요거는 컨트롤 눌러서 작성을 하게 되면 월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컨트롤 누르지 말고 그대로 채우기 핸들 해주시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번갈아 가면서 쭉 작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병합하고 출근, 현황, 입력, 출근 가로, 동그라미 모양은 미음, 한자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가로 닫고, 지각 가로 열어서 역시 미음, 한자. 요 보기 변경을 누르거나 키보드에 탭 버튼 누르면 이렇게 쫙 펼쳐져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 검정 세모 찾아서 죄송합니다. 동그라미 2개를 찾았어야 되는데, 미음의 한자 탭 눌러서 동그라미 2개짜리, 조퇴 역시 미음의 한자 탭 눌러서 세모, 그다음에 결근. 결근은 X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요거는 3가지로 작성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영어의 대문자 X, 소문자 X. 저는 디귿의 한자, 영어로 나왔네요. 화면키 눌러서 디귿의 한자 눌러주시면 X. 본인 취향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꽉 차는 X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은 대문자 X를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곱하기 표시죠. 곱하기 표시를 선호해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 월차는 월로 표시를 하고, 연차는 연으로 표시를 하고, 출장은 출로 표시를 하겠다. 그래서 엔터. 자, 여기까지만 일단 선 한번 그려볼까요? 블록 지정해서 테두리에 세모 버튼 눌러서 모든 테두리. 이 순, 부서명, 직급, 성명은 각각 셀 병합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블록 지정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역시 블록 지정,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각각 해줘도 되고, 하나를 했다면 서식 복사. 한 번 누르면 한 번에 한해서 되는 거고요. 서식 복사를 더블 클릭하면 클릭해도 서식 복사가 풀어지지 않아요. 클릭 이렇게 해도 풀어지지가 않죠. ESC 키를 눌러야 해제가 되겠습니다. 자, 출근 통계도 아래쪽 한 다음에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은 병합이 되어져 있네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물론 서식 복사 이용해도 되고 드래그 하셔도 됩니다. 드래그 몇 개? 둘, 넷, 여섯, 일곱 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가능한데 왜 여기에서는 서식 복사를 이용을 했을까요? 이거 드래그 하시면 글씨가 모두 성명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서식 채우기 핸들로 사용을 하면 그 내용까지 가지고 가고, 서식 복사 기능은 순수하게 서식만, 요 부분이 되겠죠. 요런 부분. 그러니까 글꼴이라거나 글꼴, 글자의 크기, 뭐 굵게 기울기라던가 뭐 밑줄, 테두리, 색 채우기, 글자색 뭐 이런 것들, 가운데 정렬 이런 게 이제 서식 복사로 복사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 그 셀에 들어있는 데이터에는 영향을 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저희가 글을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서식 복사를 이용을 했고,
여기는 글을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직접 이제 드래그 채우기 핸들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 봤어요. 만약에 이 부분도 출근, 지각, 조퇴를 모두 작성을 해놨다라고 하면 서식 복사가 좀 더 편한 방법이 되겠죠. 출근, 지각, 조퇴, 출근, 연차, 출장. 이대로 놔두셔도 되고, 글자를 이걸 한 줄로 세우려면 지난 시간에 Alt 엔터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쓴다면 출, Alt 엔터,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각각 고치려면 더블 클릭해서 사이에 커서를 두시고 Alt 엔터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죠. 처음에 작성을 할 때 하나 쓰고 Alt 엔터를 이용을 했다거나, 근데 저희는 모두 다 썼는데 세로로 지금 바꾸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요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방향 눌러서 세로 쓰기. 이 세로 쓰기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죠. 모두 한 줄로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출근 아래쪽에 날 개수 뭐 이렇게 쓰시면 이 세로 쓰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 줄로 쭉 세워버리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부분 병합해서 출근 통계. 출근 통계해서 또 선 그려줍니다. 모든 테두리. 자, 이렇게 하면 네, 윗줄은 좀 완성이 됐네요. 자, 그 다음 지류에 이 부분 병합하면 되겠죠. 네. 간혹 병합이 안 되어 있는데 병합이 된 것처럼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제가 한번, 원래 우리는 병합하고 할 건데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을 이쪽에 쓸 건데 저희는 가운데 정렬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글이 양쪽으로 퍼져서 기입이 될 거예요. 아래로 내려오네요. 직원, 출근, 기록부 하고 엔터를 딱 치면 네, 안쪽으로 숨어져 있는 글이 보이죠? 네, 뭐 그대로 놔두시고, 자, 우리가 사용할 부분만큼 블록 지정을 하신 후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셀 서식에 맞춤 중 가로. 가로에 보시면 선택한 영역의 가운데로 라는 말이 있어요. 선택한 영역의 가운데를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우리가 블록으로 선택한 부분의 가운데에 위치되도록 글자가 배치가 됩니다. 제목이니까 좀 더 크게, 그리고 굵게. 여기처럼 색 넣는 건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토너의 전략을 위해서. 굳이 본인이 사용하고 싶다면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살짝 넓혀주고, 2번은 분리를 위해서 사용한 행이기 때문에 예, 좁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너무 많이 올라가서 1번의 행 위치까지 가게 되면 숨기기 기능이 돼요. 숨기기. 그래서 있으나 없는 것, 2번 행은 있으나 지금 여기에선 사용 안 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여기 보시면 1번에서 바로 3번으로 넘어가고 이 사이에 줄이 2개가 생긴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랬을 때 경계선에 되면 그 마우스 포인터가 2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하나는 그 가로 줄이, 하나는 검정 진한 선, 살짝 아래로 더 내려보면 얇은 2줄 선, 이렇게 보이죠. 자, 검정 진한 선은 이 행의 높이를 조정하는 거예요. 1번 행의 높이를 조절합니다. 자, 2줄은 네, 속에 숨어 있는 2번을 꺼내올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자, 다시 제가 한번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꺼낼 때는 2줄이 될 때 이렇게.
굳이 내가 숨겨야 된다면 이 기능은 사용하지 않고 2번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숨기기를 눌러주시면 숨기기가 됩니다. 숨겨놓고 이제 꺼내려고 할 때 여기가 클릭이 되질 않아요. 클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향키로 위로 눌러도 바로 가지 숨겨져 있는 그 행이나 열은 클릭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오른쪽 메뉴를 이용을 해서 숨기기 취소를 할 때는 1번에서 3번 혹은 3번에서 1번 이렇게 감싸야 됩니다. 감싸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숨기기 취소 이렇게 하면은 숨겨져 있는 행을 다시 꺼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엑셀을 사용하면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자, 1번이 만약에 숨기기가 되어져 있다 라고 하면 얘는 감쌀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전체를 선택해서 숨기기 취소를 하면 마우스 오른쪽 전체 부분에서 해서 숨기기 취소를 하면 이렇게 나오고, 예전 버전에서는 이렇게 안 나와요. 지금 버전은 이게 이제 추가돼서 나오는데 예전 버전에서는 전체를 눌러서 숨기기 취소가 되지 않았었어요. 불편함이 많다 보니 만들어준 기능인 것 같아요. 또 다른 방법은 2줄 될 때 꺼내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은 2번에서부터 위로 올려서 2번에서부터 위로 올려서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 취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1번은 살짝 넓혀주시고 2번은 줄여주시고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 색을 좀 칠했네요. 저희도 칠해볼까요? 채우기의 세모 버튼 옅은 색으로 본인이 선호하는 옅은 색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순번과 뭐 부서 직급 이런 걸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 한 장을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얘 때문에 얘를 좀 뒤로 먼저 뺄게요. 왜냐면 한 장 만들기가 제 때문에 좀 불편하거든요. 자, 파일 눌러서 인쇄 가봅니다. 총 3장이 되었네요. 눌러보면 이렇게 총 3장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첫 번째 할 일은 용지를 가로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세로 방향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클릭하여 가로 방향으로 클릭, 용지를 가로로 바꿔줍니다. A4는 맞고, 그 다음 보통 여백이 꽤 많이 2cm 정도 잡혀 있잖아요. 1.78cm니까. 그래서 이 여백을 눌러서 좁게로 눌러주시고, 그래도 다 안 들어오죠? 2장이 되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어찌되었건 이걸 한 장에 봐야 되니까 이거를 축소를 해서 볼 거예요. 물론 페이지 설정에 가서 내가 축소를 해서 뭐 그 위치를 찾아갈 수는 있겠죠. 이렇게 다 나왔네.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찾을 수가 있지? 네. 네, 축소를 해서 여러 번의 수치값을 넣어서 할 수도 있지만 이걸 한 번에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있는 버튼 누르시면 원래는 현재 설정된 용지로 되어져 있었죠. 이게 100%를 의미하는 거고요. 옆에 100이라고 써져 있죠. 자, 클릭을 해서 어떤 걸 선택을 할 거냐면 페이지에 모든 열 맞추기. 저는 아까 그림 있었잖아요. 그림까지 같이 맞춰버리기 때문에 제가 뒤쪽으로 살짝 빼놨어요. 그래서 시트에 들어있는 모든 값들이 그 한 장에 열이 맞도록 나오도록 해주는 기능이죠. 그래서 한 페이지에 모든 열 맞추기. 자, 이렇게 해주면 여백 부분이 왼쪽과 오른쪽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맞추러 페이지 설정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페이지 설정 가서 여백, 페이지 가운데 맞춤, 체크, 확인. 세로는 하지 마시고요. 인원이 많을 수 있으니까. 왜 가운데로 안 왔을까요?
제게 좀 느린가요? 나갔다가 파일, 인쇄. 이런 경우면 좀 뭔가 문제가 있죠. 여기에 이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가로로 맞추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운데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부분을 얘가 붙잡고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아, 제가 뭐 하나 빼먹었나요? 출근, 지각, 조퇴, 결근, 월차를 빼먹었네. 여기 이 병합된 부분 때문에 이 부분도 병합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즉 아셨겠네요. 따라 쓰시다가 이런 경우에는 서식 복사가 훨씬 편합니다. 월차를 왜 빼먹었을까요? 그래서 출근 통계는 넓혀주셔야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으로 클릭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두 번을 눌러줘야 되겠죠? 한 번 누르면 해제, 한 번 더 누르면 병합. 다시 파일, 인쇄. 네, 가보면 한 장에 딱 맞게 되어져 있는데 선이 없네요, 선. 출근 통계 클릭하시고 모든 테두리.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봤을 때 점선이 있는 부분 있죠. 여기까지가 한 장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 1, 2, 3, 4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아래로 내렸더니 어디까지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죠. 전혀. 지금 어디까지 블록 지정을 해서 어디까지를 해야 될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외워갖고 와야 되냐요? AP까지?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 틀 고정을 이용을 합니다. 어차피 다른 분들 클릭을 하실 때 이 날이 무슨 날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무슨 요일인지 며칠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틀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이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아래 행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6번 클릭. 6번 클릭하시고 보기로 가셔서 틀 고정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내려보면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죠. 자, 위 6번부터 쭉 내리면 가다가 확 아래로 내려가 버려요. 많이. 그래서 줄이 있는 여기 그 출장의 맨 아래 점선 줄 한 장을 나타내는 이 부분부터 이렇게 올리면 얘가 끝까지 가더라도 A 1번에서 끝나잖아요. 마우스 놓지 마시고 내가 아래로 위로 올려서 원하는 부분이 올 때까지 혹은 여기까지 해도 상관은 없고요. 이때까지 선택하시고 홈으로 가셔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거 한번 가져올까요? 시트 2번에 이 아래는 두 줄이 되어져 있네요. 그럼 저희도 이렇게 블럭 지정하셔서 테두리에 세모 눌러서 아래쪽 이중 테두리 이렇게 작성하셔도 되고 블럭 지정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이 블럭 지정한 곳에 마우스가 위치되어야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테두리로 가셔서 두 줄, 그 중에 아래쪽 두 줄을 아래쪽 해주시고 확인. 두 가지 방법으로 두 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1번부터 순번 1 쓰고 컨트롤 눌러서 쭉 내리시면 되겠죠? 어디까지 우리가 제가 지금 이 그림 때문에 한 장이 틀어져 가지고 더 나온 것 같아요. 왜 밑에가 세 줄이 더 있지? 미리 보기.
세 줄이 더 있네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맞다. 그러니까 얘 때문에 얘가 이제 옆으로 이렇게 가면서 넘어가니까 이게 더 좁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여백이 더 생겨서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좀 적어줘 볼까요? 기혹실, 기획실 5개만 할걸. 생산부는 있으니까. 직급도 적어줍니다. 여기는 반복되는 게 많이 없네요. 자, 이름도 적어줍니다. 자, 이제 얘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 시트 2번으로 다시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고, 필요한 만큼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인원이 늘어나면 아래쪽으로도 더 한 추가해서, 우리 추가할 때 이 부분부터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 남겨둔 채로 삽입, 이렇게 하시는 거,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색을 어떻게? 이렇게 해서 회색, 옅은 회색으로 해줍니다. 역시 서식 복사 더블 클릭 따다 해주시고 따닥이 안 됐네. 위에서부터 해주셔야 되겠죠. 아래로 하면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 더 해줘야 되죠. 3월 1일은 3일절. 회색 색깔 칠해줍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서부터 이제 출근했으니까 출근 미음의 한자 해가지고 동그라미 해줘야 되잖아요. 이날 조퇴를 했다. 미음의 한자 탭 눌러서 세모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걸 내가 할 때마다 미음의 한자 눌러서 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나는 미음의 한자로 동그라미를 했는데 어떤 분은 알파벳 오로 하시는 분도 계실 거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하시면 나중에 집계를 하실 때 내가 일일이 세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일일이 세서 체킹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개수를 자동 집계를 할 거거든요. 카운트 if로 자동 집계를 할 거라서 이런 경우에는 그 통일되게 입력을 해야 돼요. 그 통일되게 입력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 내가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유효성 검사라는 것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유효성 검사라는 것은 이 셀에 넣을 수 있는 데이터 값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어느 구간부터 어느 구간까지 사용을 한다거나 숫자 뭐 0에서 100까지만 사용을 해야 된다거나 점수 같은 경우에 여기처럼 여기는 동그라미 2개짜리 세모, x, 월, 연출만 들어가야 된다거나 이렇게 들어가야 될 데이터 값을 아예 지정을 해버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이날은 회색이지만 4월 1일은 회색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부분부터 31일 날 이 부분까지 혹은 더 내려가도 되겠지만 일단은 요 한 장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블럭 지정을 하시고 유효성 검사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 유효성 검사
자,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에 가보시면 위쪽은 유효성 검사가 바로 그 구동이 되는 아이콘이 되겠고, 아래쪽에 글씨는 한 번 더 눌러서 유효성 검사를 할 건지, 잘못된 데이터를 체킹을 할 건지, 유효성 검사가 달아진 것을 지워버릴 건지 이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크게 설정, 설명 메시지, 오류 메시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설정은 말 그대로 유효성을 제시를 하는 부분, 조건을 달아주는 부분이고, 설명 메시지는 이 칸에 유효성이 달아져 있다라는 것을 칸을 클릭을 했을 때 설명글이 나오도록 만들어 주는 거고요. 오류 메시지는 잘못된 메시지가 등록이 되었을 때 사용자 입장에서 갑자기 왜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뜨지 하면 놀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좀 설명해주는 부분을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먼저 설정. 지금 현재는 제한 대상이 모든 값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이 말을 그대로 해보면 모든 값을 제한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제한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쓸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유효성 검사가 걸리지 않은 상태이고, 모든 값을 다 쓸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쪽에 모두 지우기는 혹시 다른 유효성이 걸려 있을 때 모두 지우기를 누르면 이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저희는 그 중에 목록을 사용할 거예요. 자, 목록이라는 것은 여기처럼 세모 버튼이 있어서 세모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리스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게 목록이 되겠습니다. 정수는 숫자의 값을 제한을 하는 거예요. 간단히 좀 설명 좀 드리고 갈게요. 정수는 해당 범위, 예를 들어서 1에서 100까지만 써라. 점수의 같은 경우에. 혹은 뭐 이상이다. 0 이상이다. 네, 음수값을 쓸 수 없도록 제한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수점. 소수점은 소수 몇째짜리까지 쓸 수 있는 건지, 인데, 네. 제가 아는 것과 좀 다른 것 같네요. 목록은 말씀드린 대로 리스트 박스를 구성해서 사용하는 거. 날짜는 해당 날짜를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날짜 규칙에 따라서 2020 1월 1일부터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시간 거의 쓸 일이 없지만 시간 제한을 두겠다라는 거고, 텍스트 길이는 몇 개, 이게 원래 바뀌어야 되는데 왜 안 바뀌지? 5자, 6자 뭐 이런 식으로 텍스트 길이를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사용자 지정은 저는 사용해 보진 않았는데, 여튼 목록. 자, 목록에서는 이제 원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원본에 우리가 해당하는 걸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쉼표로 구분하시면 돼요. 입고, 출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이렇게 입고, 출고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수입, 지출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저희는 써야 되는 내용이 동그라미 2개 이런 거니까 그걸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미음의 한자 버튼 눌러서 동그라미, 쉼표. 쉼표가 하나 띄어도 상관없고 안 띄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미음의 한자 탭 눌러서 펼쳐주시고 동그라미 2개. 미음의 한자 탭 눌러서 세모. 쉼표. 자, 디귿의 한자 X, 저는 요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 써주고, 연 써주고, 출 써주고, 쉼표로 각각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 글자나 이런 것들은 쌍따옴표로 앞뒤로 큰 따옴표를 해줘야 되는데, 확인. 네. 안 해도 얘가 잘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네, 여기는 하면 안 되죠. 딜리트. 여기다 해야 되죠. 동그라미. 이렇게. 이날은 모두 출근했다. 채우기 핸들로 내리면 되겠죠. 각각도 뭐 변형 가능하고. 이 사람은 출근. 요즘에는 뭐 이렇게 작성을 하진 않죠. 지문으로 많이 찍잖아요. 출근을 모두 해놓고 이날 연차였다. 이렇게 가상으로 제가 한번 12일까지 이렇게 놓고 중간중간에 다른 것들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장.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죠. 다른 걸 만약에 넣으면 여기에다가 X 넣어서 엔터를 치면 이런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이 값은 이 셀에서 정의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제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뜨죠. 다시 시도하면 여기 셀에 그 값을 수정할 수 있도록 되고 취소를 누르면 기존 데이터로 돌아가요. 그래서 저는 X가 있기 때문에 X로 들어가고 만약에 비어 있었다 라고 하면 비어진 채로 작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도 이제 뭐 작성해야 되는데 했다 치고 우리가 출근 통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근 통계는 이 부분 1일부터 31일까지 동그라미 개수. 물론 이제 지각도 출근으로 보기 때문에 개수 파악하기에는 좀 불편함이 있지만 일단 동그라미의 개수만 세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개수를 센다 라는 의미는 카운트인데 조건이 있죠. 동그라미만 세어라 라는 의미로. 그래서 카운트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카운트 함수가. 이걸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자, fx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클릭해 놓으시고 fx. 자, 최근에 사용한 함수에는 카운트만 있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범주 선택에 세모 버튼 눌러서 모두. 자, 여기 부분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영어로 되어져 있어야 돼요. 한영키 눌러서 CO 혹은 C 눌러서 이렇게 딸깍딸깍 내려보시면 COU 영어 타이핑이 빠르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카운트에 관련된 함수가 이렇게 많아요. 자, 카운트는 범위에 숫자의 개수만 세워줍니다. 즉 저희는 이 부분에 숫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0이 나와요. 카운트로 하면. 자, 카운타 그 다음에 이 부분에다 놓고 설명을 하자 보면, 자, 카운타는 그 숫자와 문자, 그러니까 셀 안에 들어있는 모든 개수를 세워주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에서 4개, 여기서 5개에서 9가 나올 예정입니다. 9, 이건 0이죠. 그 다음에 카운터 블랭크는 비어져 있는 칸의 개수를 세워요. 그래서 이 비어져 있는 거 31에서 9 뺀 것이 값이 됐겠죠. 비어져 있는 부분을 다 세워줍니다. 자, 카운트 if는 카운트 개수를 세는데 if 조건에 맞으면, 그래서 내가 동그라미를 세라고 하면 8이 나오겠고, 동그라미 2개를 세워라 라고 한다면 1이 나오겠고, 없는 세모를 세워라 라고 한다면 0이 나오겠죠. 카운트 ifs는 조건이 여러 개, 동그라미이면서 동그라미 2개인 거, 지금 우리한테는 맞지 않지만 그런 거를 카운트 ifs로 계산을 해서 뭐 조건이 여러 가지인 걸 사용할 때 쓰는 것, 저희는 카운트 if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카운트 if 확인. 자, 카운트 if의 그 칸이 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레인지는 범위를 의미해요. 조건.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조건에 맞는 셀의 수를 구하려는 셀 범위입니다. 그래서 개수를 세려고 하는 범위를 말해요. 그래서 요 안에서 세어라.
1에서부터 31일까지 해서 세워라 라고 해줘야 되기 때문에 범위를 1에서부터 31일 거 해줘야 되고, 지금 이 출근은 김영길 씨의 출근이기 때문에 김영길 씨에 해당하는 부분만 해줘야 돼요. 전체를 다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조건. 여기서 뭘 셀 거냐. 여기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체육 핸들로 쭉 내릴 건데, 이 부분에 다른 게 들어있다면, 혹은 이 부분에 그 토요일이나 일요일이어서 비어져 있다면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미음의 한자. 동그라미를 세워라. 자, 동그라미를 세워라 라고 했는데 0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 동그라미는 큰 따옴표로 묶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먼저 확인을 하고 내가 나가겠다라고 하면 탭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아니면 내가 직접 큰 따옴표를 앞뒤로 넣어주시면 되고, 그럼 8개 라고 나와져 있죠. 확인. 그래서 이거를 체육 핸들로 어디까지? 끝까지 해놓습니다. 여기까지. 자, 지각 한번 세워볼까요? 지각도 똑같이 FX 눌러서 이제는 최근에 사용한 함수 제일 위에 있겠죠. 확인. 자, 레인지는 조건에 맞는 셀 수를 구하려는 셀 범위입니다. 라고 해서 조건 범위를 의미를 하고, 역시 김영길 씨의 지각을 세워야 되니 김영길 씨의 1일부터 31일까지 해주시고, 미음의 한자 누르셔서 동그라미 2개 그냥 확인 누르셔도 됩니다. 그럼 몇 개인지 나오죠. 자, 여기는 이제 체육 핸들로 쭉 내려서 28번 행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쭉 내려도 되지만 더블 클릭하면 왼쪽에 있는 부분까지 얘가 채워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조태, 결근, 월차, 연차, 출장을 작성을 하시면 돼요. 물론 지각을 클릭을 해서 이 수식을 드래그, 컨트롤 C 해서 조태로 가시면 되는데 이렇게 수식이 틀어져요. 그럴 때는 ESC 키 눌러주시고 조태로 가셔서 더블 클릭하시거나 뭐 그대로 컨트롤 V 하시면 똑같이 나오죠. 그럼 여기만 뭘로 바꿔주면 될까요? 여기만 그 세모로 바꿔주시면 되고, 또 이것도 이 수식이 써진 상태에서 FX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떠요. 그럼 여기에서 바꿔주셔도 되겠죠. 미음의 한자. 세모. 왜냐하면 바꿔주다가 뭐 쉼표를 지워버렸다거나 그럼 수식이 틀어질 수 있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탭을 누르면 되죠. 확인. 더블 클릭. 결근도 이건 디귿의 한자라 그랬죠. 엔터. 더블 클릭. 자, 월차. FX 눌러서도 수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월. 연차. 출장. 자, 이렇게 해서 출근 통계를 모두 집계를 해봤는데, 이 count if를 쓰면 그 값이 없을 때 0으로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렇게 0으로 나오면 데이터를 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은 0일 때 그 빈 칸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블록 지정은 필요 없고 이 시트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 위쪽에 파일 눌러보시고요. 눌러보시면 왼쪽 메뉴 중 맨 아래에 옵션이라고 있어요. 그 옵션 눌러보시면 자, 엑셀 옵션 창이 나오는데 이 메뉴 중 고급 메뉴로 갑니다. 자, 고급 메뉴에서 거의 중간 아래 정도에 있기 때문에 스크롤 바를 잡으시고 좀 내려줍니다. 중간 아래 정도에 보시면 0 값이 있는 셀에 0 표시라고 하는 항목에 체크가 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0값이면 0이라고 써집니다. 아주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걸 체크를 빼면 0일 때 빈칸이 됩니다. 체크를 빼고 확인. 어때요? 빈칸이 되었죠? 눈으로 보기 굉장히 편하죠, 이제. 자, 지금 문종유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모두 출석을 하셔서 출근을 하셔서 그 다른 곳이 비어져 있지만 제가 어떤 한 곳을 월차로 딱 하면 네, 바로 월차 부분에 1이라고 생기고 출근해서 하나가 줄어들었네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직업과 조퇴 같은 부분에서는 출근으로 보고 이게 3개 이상이면 뭐 빼줘야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뭔가 다른 걸 더 넣어야 되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카운트 if로 그 집계하는 그 출근 통계표를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3월이죠. 3월 더블 클릭하셔서 시트명을 3월로 작성을 하시고 저 시트에는 삭제를 할게요. 자, 작성을 하시고 이게 이제 4월이 되면 컨트롤 눌러서 얘를 복사를 합니다. 드래그 마우스로 컨트롤 누른 채로 마우스로 이 3월을 옆으로 끌면 3월 2번이 생기죠. 그럼 여기를 4월. 자, 4월이면 일단 이 부분에 4월로 바꿔야 되는데 저희가 그 병합을 하지 않았어요. 기억나시죠? 병합을 하지 않고 선택한 셀의 가운데로 지금 위치를 시켰어요. 그래서 2월 2일 있는 2020년 3월에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더라도 수식 입력줄에 어디에도 값이 나오질 않아요. 고치기가 되게 불편하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4를 쓴다. 그럼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이상하게. 네.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범위를 그 선택한 범위의 가운데로 했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셀 병합한 형태대로 보여요. 이렇게 셀 병합한 형태대로 보이죠, 여러분? 이 눈금선이 보이지 않잖아요, 사이에. 그죠, 비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첫 번째 셀을 클릭을 하면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를 4월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경우는 선택한 영역의 가운데로라는 경우는 특별하지 않은 한은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근데 특별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저희가 이제 뭐 정렬이나 이런 데이터에 대한 뭐 정렬 필터 뭐 이런 거를 사용을 할 때 중간에 병합이 되면 그런 기능을 사용이 불가능하거든요.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데 저희는 중간에 그 부분 합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합계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합계를 한다거나 이럴 때 병합을 해버리면 사용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럴 적에 병합 대신 선택한 영역의 가운데로라는 기능을 선택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여튼 저희는 A 1번에 들어있다라는 건 알았죠. 그래서 4월로 했고, 자, 4월이 이제 여기 들어있는 데이터는 딜리트로 지워주시면 되고요. 근데 4월은 달력을 봐야 되겠죠, 여러분. 4월은 목요일부터 시작을 하네요. 그럼 여기가 목요일. 컨트롤 누르면 안 되고 컨트롤 누르지 않은 채로 이렇게. 그 다음에 4월에는 31일이 없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숨기기. 31일이 들어있는 A 1번. 그래서 죄송해요. 숨기기 취소를 눌렀네. 숨기기. 이렇게 해주고, 자, 이제 색깔. 이 부분의 색깔은 일단 없어야 되겠죠. 토요일, 일요일이 바뀌었으니까. 홈으로 가셔서 색 채우기 없음.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찾아서 회색 칠해주시고 서식 복사 2번 눌러서 토요일, 토요일, 토요일 이렇게 하면 토요일에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토요일에 또 무슨 공휴일이 있나요? 네, 그럼 그 부분도 색깔을 칠해주시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면 바로 집계가 되겠죠. 집계가 다 이렇게 됩니다. 자동으로. 여기는 지우면 안 되죠. 여기 또 깔끔하게 지워버렸다. 그러면 네, 이쪽 가서 복사해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보여드려야 되나? 출장.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 지워버렸다. 여기를 깔끔하게 밑에까지 다 싹 다 이렇게 지워버렸다 라고 한다면 다시 뭐 카운트 if로 해도 되겠지만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하셔서 컨트롤 C 4월로 오셔서 컨트롤 V 해주시면 네, 각각 자기 자리에 맞게 값을 쭉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을 이제 여기서부터 팁인데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네. 여기를 바꾸면 자동으로 이게 2021년 5월, 6월 이게 자동으로 바뀌게 하고 싶은 거예요. 2022년으로도 자동으로 바뀌게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요일도 자동으로 바꾸게 하고 싶어요. 이 부분은 다음번에 이 자료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그 7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 가서 보면 네, 깔끔하게 네, 한 장의 시트로 출력을 해서 한 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 직원 출근부 기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